안녕하세요. 국고처 오부 김진아입니다. 다시 한번 강한 힘을 보여줬던 4월을 뒤로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특집으로 준비한 오늘입니다. 한국 증시 레벨업 차세대 주도주 탑3. 이 시간 5월을 이끌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청자분들 고민까지 해결해드릴 예정인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면요.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댓글창으로,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접수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저희 그리고 우선 상담도 진행합니다. LG화학과 현대차, 포스코퓨처엠 이 세 종목 전화와 문자, 유튜브 통해서 올려주시면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아래 보이시는 세 종목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6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고처 6부는요. 오늘 특집인 만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송재호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휴일인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재호 대표님과는 과거에 저녁 방송 오래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저점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 굉장히 잘 찾아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알찬 전략들 가득 챙겨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1월 1일 특집 방송 또 3.1절 방송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1월 1일 때 또 로봇주, 자동차주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3.1절 때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꼭 보셔야 된다고. 다 그 종목들 주도주가 됐습니다. 올 시간에도 좋은 전략과 짜서 연결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도 잘 보시고 종목도 꼼꼼하게 챙겨주신 송재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평소보다도 더 많은 시청자분들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항상 송재호 대표님께서 워낙 또 준비를 꼼꼼하게 정성껏 해주셔서 시간 없어서 이야기 다 못 풀고 가실 때도 많았는데 오늘은 최대한 대표님의 인사이트 쏙쏙 뽑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장 흐름부터 먼저 챙겨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전쟁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뭐 그럼에도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유가라든지 금리, 환율단까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일단 대표님께서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나라가 유가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금열장에서 상당히 좀 코스닥이 좀 하락폭이 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흐름 봤을 때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울퉁불퉁한 이런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목표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쪽의 흐름에 대한 포인트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시점, 네, 그 시점을 딛고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저는 봤을 때는 앞으로 흐름들은 상승 쪽에 배팅을 하고 가는 게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 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역사상 최장의 상승 랠리를 기록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힘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계실까요? 최근에 제가 시장이 어려울 때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 유동성 기한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힘은 바로 미국의 재정 지출이 지금 정부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미국이 가장 세금을 많이 가져오는 시기가 4월 달입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파생 쪽에 어떤 청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유동성이 안 좋았는데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1조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그동안 이제 트럼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감세한 법안인데 감세한 법안에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 지금 세금이 환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아시죠?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AI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이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때문에 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에서 이게 뭐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힘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시장에 앞으로도 긍정적이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이 이렇게 좀 풍부한 시장이라면 지난주처럼 성장주의 sek터나 종목들의 순환이 좀 빠르게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럴 때에는 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첫 번째 가장 편안한 선택지는 당연히 이제 IT 반도체, 소부장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최근에 어려움이 있어서도 반도체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시작점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인프라 관련 뭐 캐터필라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건설 인프라 쪽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 결국은 AI입니다. 이제 첫 선택지는 반도체 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두 번째가 에너지의 대전환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력 관련돼 있는 에너지, 지금 조선주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 못 올라온 쪽을 봐서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쪽 그런 부분에서 확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장의 피부에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갑자기 강하게 움직이고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성장주 쪽으로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부분에 이따가 강의에 제가 자세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살짝 또 언급을 해주시면서 현재 시장 상황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송재호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 주목을 해봐야 할지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따뜻한 5월, 내 계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줄 전략 이어지는 강의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이제 오늘 시간에 글로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핵심적인 섹터 세 개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관련된 탑 5 종목들을 한번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시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네,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섹터를 제가 한번 연결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시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려볼게요. ROE. 그만큼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코스피입니다.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면 21%고요. 그리고 퍼로 보면은 8배 정도가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균이 1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PBR도 자산 가치가 1.7배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대만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하고 ROE는 비슷합니다. 근데 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절반 이하에 있다는 거고요. 자산 가치도 마찬가지 절반 정도 이하에 있습니다. 지금 가치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더블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보시고요. 일본하고도 비교해봐도 충분히 상당히 우리나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짧은 게 좋잖아요. 좀 스피디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보시게 되면 제가 송재호 골드픽 여러분도 아시죠? 네. 상한가가 60가 넘었고요. 그리고 100% 넘는 돌파 종목들이 100에서 600% 넘는 종목이 8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냈을까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보시면 이 주도주에는 지금 AI 확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화면 여러분 많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제가 특집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는데 모든 주도주는 AI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련해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NG 지금 가스터빈 쪽도 연결해서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커스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통신 장비도 여기에 인프라 쪽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연결 보게 되면 건설주도 상당히 연결되고 있고요. 건설 캐터필러 같은 중장비 관련주도 이 인프라 때문에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더 상향 목표치 높였기 때문에 더 확대되는 흐름에서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소부장부터 관련해 다양한 D램, 지금 낸드까지 좋아지고 있고요. 이 AI가 결국은 추론 시장을 확대될 걸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피지컬 AI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부터 로봇, 우주항공 관련 테마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피지컬 AI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 기회가 옵니다. 내 차례가 온다는 꼭 기억하시고 내가 여기에 포트에 이런 종목 섹터들이 없다면 이번에
관련해서 한번 포트에 다시 담아보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한번 핵심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키포인트는 말씀드렸죠. 올해 주도주는 AI 확산된 주도 섹터에 나온다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로 반도체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결국은 선택받는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두 자리, 세 자리 수익들 올해 대세 상승장에 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꿈이 아닙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반도체 투톱이 지금 데이터 센터의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흡수한다는 거죠. 투자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하면 그만큼 60% 정도는 그 투자 금액을 우리가 매출과 이익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해 350조 원 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하니스가 250조 원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점 포인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제 이제 이 비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해 보니까 키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AI 투자, 클라우드를 투자해서 이게 수익성이 나오느냐 문제였는데 확실히 이번 발표에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AI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우려한 게 뭡니까?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에도 우려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를 하면 미국 정부에서 감세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받기 때문에 또 투자를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투자의 가이던스도 상당히 상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바로 매출과 이익이 넘어온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걸 보면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죠. AI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AI 수요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 옆에 비서가 여러 명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 AI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테크들은 또 투자를 하고요. 이게 선순환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작년까지 우려했던 거 아니면 투자만 해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했는데 수요도 있고 매출도 나오고 있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순순환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업들의 이게 상향 조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명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시게이트라는 회사 아시죠? 보통 하드디스크 쪽인데 낸드 쪽의 유통회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를 열어보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 나온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3월부터 낸드 쪽의 수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가이던스 상당히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에 좋아진다는 것을 확실히 이 시게이트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 근데 제조하는 회사 삼성전자하고 하니스에서는 얼마나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낸드 쪽이 좋아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실적이 더 상향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낸드 쪽의 가격이 먼저 이렇게 뒤늦게 좀 올라갔는데 낸드 쪽이 뒤따라가면서 600%까지 더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상당히 강하게 좀 낸드까지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다. 그동안 디램만 봤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디램 주식의 시장이 움직였다면 낸드, 그 다음에 지금 파운드까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봤을 때는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그 수출에서 보니까요. 낸드 제품이 400%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디램보다 더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죠. 네, 그도 한번 포인트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보시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이제 관련해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깐만요. 네. 네, 화면을 한번 제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메모리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업황이 좋다 갑자기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시게 되는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 메모리 그 가격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장기 공급 계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공급이 자극되다 보니까 많은 뭐 비트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업황이 꺾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시장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시황에 따라서 안 하면 장기 공급 계약. 네, 그런 부분에 연결해서 봤을 때는 시장이 갑자기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디램 쪽
HBM 쪽 중심에 있었지만 낸드까지 영업이익이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DRAM뿐만 아니라 낸드까지 좋아지는 기업들을 우리가 또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낸드까지 하는 회사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P4, 5, 6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투자가 전개된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한이스도 투자를 용이 쪽에다가 대규모를 투자합니다. 통일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혜되는 기업 중에 하나를 한번 탑으로 하나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한솔 아이온스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정밀 세정 특수 코팅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A4에 대한 세정이라든지 뭐 코팅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장비 우리가 전공정이 많이 돌아가겠죠. 네, 작업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장비단에도 오염이 생기겠죠. 그러면 깨끗하게 세정해서 다시 써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 또 오래 쓰려면 우리가 코팅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코팅에 쓰잖아요. 네, 실생활에서 마찬가지로 특수 코팅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솔 아이온스가 이런 관련된 기업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첫 번째 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가공정 관련해서도 뭐 우리가 전공정은 많이 눈여겨봐야 될 게 포통공정, 시가공정, 증착공정 관련주도 또 세종공정 관련주들을 메인 섹터로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최근에 PSK라든지 테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낸드 DRAM과 낸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런 소재 기업들, 솔브레인, 동준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뭐 PSK 아시죠? 네,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했는데 벌써 395%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다 알려드렸는데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PS콜디스, 네, 관련 후공정으로 들어가는 장비 쪽인데 지금 1월 달부터 들어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 너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기판 쪽으로 코리아 서킷 어떻습니까? 668%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소비장 기업들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들이 올해 많이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도 이런 새로운 확산들이 액침 냉각이라든지 GS 같은 종목들 실제로 좋은 결과도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면 대로 다 4월 6일 날 정확하게 시장이 어려웠을 때 딱 찍어서 드렸는데 이런 좋은 결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HBM 수소까지, 미코까지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런 쪽에서 소부장을 해서 확산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부장 기업들 감시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네, 2차 전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은 태양광 풍력의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에너지는 결국 어디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게 지금 뜨고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학습 시장에서 이 데이터가 많이 증설이 됐다면 학습에 공부를 했으면 이제 추론이 나와야 되겠죠. 추론 시장이 커져야 되겠죠. 추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추론 쪽에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이 맵을 보시면 제가 한번 그려 봤거든요. 이제 추론 쪽은 데이터 센터 안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ESS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네, 또 올해 그 ESS 성장도 2배 이상 성장했는데 왜 이게 메리트가 커지냐면요.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특히 미국은. 예, 30에서 50%를 만들면 그대로 이익으로 환급되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삼성 SDI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쪽은 전력 먹는 하마입니다. 네, 왜냐하면 24시간 가동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컴퓨터처럼 켜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력 가장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테슬라 쪽이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ESS 전략에서 보니까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네, 하나 제가 포인트 알려드리면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제는 ESS 쪽도 중국산도 관세를 높여서 쓰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저렴한 중국산을 썼는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 기업들 걸 쓸 것이다. 쓸 예정이다. 이미 수주를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LG엔솔과 삼성 SDI가 수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한번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3월달 수출 데이터 한번 봐보세요. 네, 2차 전지가 역대 2위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국고초 상담할 때 정말 지금 삼성 SDI,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언제 가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출해서 역대 1위를 했습니다. 역대 2위.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네, 5개월 좋았어요. 5개월 동안 좋아졌어요. 그게 한 번씩 좋아지고 컵에서 이제 물이 딱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2차전지 쪽의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 그 네이버를 보니까 ESS 쪽이 3억 2천만 달러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지금 유럽 쪽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1억 5천만 달러, 93% 좋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ESS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에 들어간 배터리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수출 데이터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 어디로 많이 들어갔을까라고 봤더니 미국으로 4억 4천만 달러. 정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2차전지 전기차 어쩐다 했지만 결국은 ES 쪽으로 해서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아시죠?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이 다 16개가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ES 쪽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과 LG엔솔이 ES 비중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든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에서는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영업이익들이 지금 적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적인 측면도 있고요.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네, 맞습니다. 배터리의 가격은요, 양극재의 가격과 또 소재 가격 연동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극재는 전고체하고 리튬하고 연결돼 있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을 보니까 작년에 6만 위안에서 지금 17만 4천 위안. 여러분 수출자를 본들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가격도 상승하고 업황 물량도 늘어나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픽 종목으로 보면 포스코 PCM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가 강산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리튬, 니켈 그리고 응급제에 들어가는 특연 강산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오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좋아지고 거기에 또 탈중국화를 해야 되죠. 탈중국화를 해야 되니까 또 포스코 PCM의 양극재, 응급제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PCM에게도 호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우리가 뭐 삼성 SDI도 소개하고 나서 200% 높게 좋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에너지 쪽으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 300% 좋게 이어지고 있고요. 1월 4일 날 한번 딱 찍어드렸죠. 네, 딱 가격까지 찍어드렸습니다. 그다음 어떤 게 다 오시아홀딩스도 마찬가지 250%. 뭐냐면 저는 항상 섹터를 분석해가지고요. 저점에서 알려드린 거 아시죠? 거의 100% 저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두 자리, 세 자리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황도 중요하고 기조 분석을 봤을 때 결국은 트렌드를 앞서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선택받은 종목, 노봇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 번째에서 유동성이 이제 코스닥 성장 쪽으로 도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그 잭슨한 딸입니다. 메디슨을 확인하는데 이분이 그 로봇하고 이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이사입니다. 근데 한국에 왔어요. 두산 로보틱스. 제가 어제도 한번 방송 아침 방송 소개했는데 실제 두산 로보틱스 급등이 나왔잖아요. 실전에서 저도 이런 종목을 미리 좀 담아서 잘 활용했던 좋은 결과 만들어냈는데 왜 방문했을까요? 이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항상. 서버 쪽에 그동안 반도체를 팔겠지만 앞으로는 로봇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팔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시장 키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피지컬 AI 쪽에 협력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잭슨 시옥 아래쪽에 있거든 안 보이는데 여기 쭉 보시게 되면요, 우리 현대차 아틀란스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서 있습니다. 네, 같이 협력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역시 피지컬 AI 쪽은 대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번에 기업용 에이전트 AI 출시하면서 다양한 이 플랫폼과 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키우려면 그만큼 여기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에이전트 AI 쪽에 성장성까지 더해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로봇과 연결돼 있다. 결국 추로 시장은 피지컬 AI 쪽까지 올해 본격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그 포인트로 우리가 보신다면 이쪽에 또 올해 계속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하고 엔비디아가 협업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그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가 물류 협동 로봇의 대장이잖아요. 우리나라 1위 기업이니까 어떤 고민을 할까요? 네, 앞으로 휴먼 로봇으로 갈 텐데 지능형 OS가 필요하겠죠. 이쪽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이런 반도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두 기업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반도체가 결합하면서
이제 협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누리겠죠. 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하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보스 다이내믹스 관련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항상 노브콜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이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하고 뭔가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박이 나오겠죠. 그 점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홈 로봇 클로이드를 좀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예, 이제는 텔레비전 우리가 뭐 가전 팔아서 이제 경쟁이 안 됩니다. 중국 기업들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피지컬 A 쪽으로 연결해서 이제 로봇 보면 이제 빨래도 개고 설거지 다 우리 힘들잖아요. 빨래는 이제 세탁기 건조기 돌리지만 갤 때라든지 정리할 때 힘들어요. 설거지도 뭐 요리하는 건 좋은데 이제 설거지가 힘들잖아요. 근데 로봇이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갈까? 결국 피지컬 A로 가는 거죠. 손정 회장도 ABB 이 로봇으로 왜 인수했겠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손정 회장이면 돈 냄새를 정말 잘 맡아요. 어떻게 했냐면 오픈 AI에다 투자하고 나서 소프트웨어잖아요. 로봇 쪽으로 가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인수를 한 거죠. 결국은 돈 냄새를 맡고 가는 겁니다. 손정 회장.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보면 오버손의 액추에이터가 중요해지죠. 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액추에이터 관련주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를 보면 대기업들을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관절부터 우리 어깨, 팔, 무릎, 로봇 여러분 아시죠? 네,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게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감속기가 있거든요. 모터의 힘을 더 강력하게 해주는 게 그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관련해서 보면 이제 탑3로 XPG라는 기업입니다. 좀 이 시간에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SPG는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감속기 관련해서 이 동사가 만들고 있다 보니까 뭐 LG라든지 또 현대차 그룹과 연결돼서 밸류체인이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감속기 관련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아시죠? 누레메카 300% 넘는 결과 아래쪽 찍어드렸잖아요.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아시죠? 유진로봇 대표 기업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레인보우부터 SPB테크 이런 다양한 기업들 뭐 좋은 결과 만들어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수의강도 헤이드 베스트 파트너도 연정이 됐고요. 또 이번에 이제 분기 베스트 파트너까지 좋은 결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세 가지 섹터 잘 연결해서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초스피트 유튜브식으로 해서 알려졌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